넙다린 네갈레근의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무릎의 외적인 토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넙다린 네갈레근은 3개의 넓은 근과 1개의 넙다리 고등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넓은 근은 무릎의 펴 작용, 넙다리 고등근은 투 조인트 머슬로서 무릎 펴과 더불어 엉덩관절의 굽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특징을 보자면 가쪽 넓은 근은 가장 큰 단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가쪽 넓은 근들은 무릎 지지띠 섬유들을 통해서 변달연골에 부착하여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쪽 넓은 근들 중에서 빛 안쪽 넓은 근이 있습니다. 이는 50에서 55도의 사선 방향으로 주행하여 무릎뼈가 가쪽으로 미끄러질 때 가쪽에 대한 안정성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넙다리 네갈래 근에 대한 기본적인 수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심성, 구심성 수축인 컨센트릭 컨트랙션은 무릎 펴을 가속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르막 달리기, 점프하기, 앉은 자세, 서기 등등 여러가지 움직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소메트릭은 등측성 운동으로서 무릎을 안정화시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술 초기에, 재활 초기에 통증이 심한 사람한테 사용되어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엑센트릭 컨트랙션으로서 편심성, 원심성 활동입니다. 이는 근육이 늘어나면서 긴장을 하는 것으로서 충격 흡수, 감소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키, 점프, 착지, 계단 오르기 등과 같은 신체 질량 중심의 하강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릎에 있어 체중을 지지하고 있는 분들로서 이러한 감속 기능을 가진 편심성 활동이 중요한 기전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넙다리 네갈레근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무릎의 외적인 토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펴의 주 역할을 하는 넙다리 네갈레근은 체중 지지 활동에 있어 아주 중요한 근육입니다. 이러한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 많은 운동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들을 공부하기 앞서 무릎의 외적인 토크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효율적으로 운동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기 전에 외적인 토크가 작다라는 것은 중력에 대한 내 몸에 적용되어진 힘이 내가 버텨야 되는 힘이 작다는 뜻입니다. 즉, 넙다리 네갈레근의 스트레스가 낮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운동은 OKC와 CKC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OKC는 체중이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티비아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면 되겠고, CKC는 몸 분절이 고정되어 있는, 체중이 지지되어 있는 운동으로서 티비아가 고정된 상태에서 피머가 움직이는 운동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운동은 OKC, 그리고 요 운동은 CKC가 되겠습니다. OKC를 보게 되면 무릎 각도가 점점 펴질수록 외적인 토크가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무릎을 점점 펼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외적인 토크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CKC 같은 경우에는 무릎 펴면서 점점 구부러질수록 외적인 토크가 커집니다. 즉, 이쪽 부분에서 외적인 토크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어떠한 운동들이 이용되어져야 됩니다. 자, 먼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적인 토크를 피해야 될 경우, 수술 초기라든지 재활 초기,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먼저 네갈레근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은 선에서 운동이 들어가 줘야겠죠. 즉,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릎 다리 관절에 통증이 있거나 통증성, 무릎 관절염이 있거나 등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덜 주고자 할 때는 CKC 운동으로서 0도에서 45도, 대략 0도에서부터 이 정도까지, 그리고 OKC로서는 90도에서부터 점점 펴지는 이까지를 우리가 운동을 시키는 게 보다 효율적으로 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외적인 토크를 이용할 때는 재활 후기라든지 건강한 사람한테는 부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과도한 외적인 부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외적인 토크가 커지면
근육에 대한 요구도가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트레이닝도 더 크게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손상에 대한 위험도 따르기 때문에 항상 주의는 해줘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CKC와 OKC에 대한 결합된 움직임에 대한 이점은 모든 CKC에서는 0도에서 45도, OKC에서는 90도에서 45도, 즉 0도에서 90도까지 각도에서 내갈래근을 수축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OKC와 CKC를 함께 이용하는 것에 대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릎의 내적인 토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적인 토크는 0도에서 각도가 커질수록 더욱더 증가하게 됩니다. 즉 각도가 커질수록 내가 낼 수 있는 내갈래근의 힘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펌 토크는 30도에서 80도일 때가 가장 최대가 됩니다. 최대의 펌 토크의 90%의 범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도는 많은 기본적 활동에 사용되어지는 각도로서 계단, 안고서기, 스포츠 등의 여러가지 활동들에서 쓰여지는 각도입니다. 자, 이런 그래프를 잘 보게 되시면 아까 앞서 봤던 외적인 토크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외적인 토크와 비교할 때 이 그래프와 반대적인 모양이 있습니다. 이 OKC 운동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즉 OKC 같은 경우에는 90도일 때 외적인 토크가 가장 작지만 내적인 토크는 커지게 됩니다. 0도일 때 외적인 토크는 가장 크지만 내가 낼 수 있는 힘은 작게 됩니다. 즉 OKC 운동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손상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KC 운동 같은 경우는 무릎을 좀 구부린 상태에서 시행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에 반해 CKC는 이러한 그래프를 따르고 있죠. 내적인 토크와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도가 점점 증가하면서 외적인 토크가 증가하면서 내적인 토크도 증가하기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는 힘도 증가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운동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CKC의 이점은 내적인 토크와 외적인 토크의 일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체 역학적인 조화를 가지고 있어 재활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범위입니다. 운동 방법입니다. 무릎 환자의 재활에 있어 특히 ACL 손상은 내갈래근에 대한 힘, 스트레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CKC 운동이 왜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CKC 운동에 대한 다른 이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들은 우리가 임상 나가서 많이 배우시면 우리가 운동을 들어갈 때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무릎 환자 재활에 있어 꼭 CKC 운동을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